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일 변호사입니다. 지금 금리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올 이자만 70만 원으로 껑충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2%대 주담대를 믿고 집을 샀던 영끌족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정권 들어서서 정말 이제 고통이 시작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재명이 집 사지 말아라, 그리고 주식을 사라. 그래서 지금 주식 사는 사람들이 죽을 줄 모르고 분화방처럼 주식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좀처럼 신용대출이 줄질 않는답니다. 좀처럼 말이죠. 일반인들이 주식을 사는 것이 진정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지금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금리가 오르면 주식은 쥐약입니다. 더군다나 2%대의 저리, 주담대, 이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제 이자를 훨씬 더 많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영끌족한테는 말이죠, 월급 받아가지고 이 이자 내고 나면 가처분 소득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소비가 안 되고 자영업이 안 되고, 자영업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경제가 침체되고 대한민국이 이제 죽음의 질곡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으로 인한 유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고통이 시작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서울 영동포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 씨는 2021년 아파트 매입 당시 약 6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당시 변동금리는 2%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벌써 4%대 중반까지 올라섰습니다. 이 김 씨는 이자만 매달 70만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생활비를 줄이는 것도 한계라 사실상 소비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자만 70만 원이 늘었다는 겁니다. 70만 원을 낸다는 게 아니라 6억 원의 주택담보대출, 6억 원은 많은 돈 아닙니까? 2%대면 이제 한 120만 원 냈다면, 쉽게 설명을 하면 4%대라면 240만 원을 내야 되는 겁니다. 단순적으로 설명을 할 때.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매달 내는 이자가 70만 원이 늘었다고 여기서는 얘기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은 말이죠, 수도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30대 맞벌이 부부 이모 역시 대출 이자가 월급 인상분을 모두 잠식했습니다. 아이 교육비와 노후 준비를 동시에 포기해야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주담대 금리가 2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차주들의 상환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지연되자 대출금리는 대래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끌 수요자들의 체감 고통이 한층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월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주담대 금리는 4.32%로 전달보다 무려 0.03%가 올랐습니다. 지금 주담대 금리가 4%를 넘어섰습니다. 2023년 11월 4.48%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시장금리 변동과 은행권 가상금리 조정이 맞물리면서 대출금리가 좀처럼 하향 안정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문제는 말이죠, 이 금리 수준 자체보다 버티기 한계에 다다른 차주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2020년부터 2021년 저금리 시대에 대규모 대출을 끌어다가 소위 영끌까지 했던 사람들의 부담이 너무나 커지고 있는 겁니다. 금리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부실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국내 주담대 구조상 금리 변동이 곧바로 차주 부담으로 전가가 되고요.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수준이 급등한 것은 아니지만 장기간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누적 부담이 임계점에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일부 차주들 사이에서는 고정금리 전환이나 대환대출을 통한 금리 절감 시도가 늘고 있는데요. 기대만큼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은행권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우대금리를 축소하거나 가상금리를 높이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당분간 대출금리 하락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지고 사실상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갔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국내 시장 금리도 내려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버티기 전략이 한계에 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금리 상승이 말이죠,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닌 가계 소비와 그리고 자산 전략 전반을 흔드는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영끌 시대 후폭풍이 본격화됐다는 얘기입니다.
버티면 된다는 믿음으로 영끌을 했지만 이제는 버티는데 한계가 왔다는 얘기고, 자, 금리가 이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미국에서도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 우리나라도 금리를 좀 내리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금리를 내리는 것은 어려워졌다는 얘기가 이제 굳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면 말이죠. 금방 나오는 것처럼 이자 부담이 커지고, 이자 부담이 커지면 가계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 경제가 침체하게 되죠. 자영업이 위축되고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주식시장도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체가 위험하기보다는 빚을 내서 산 이 비투족이 위험한 거죠. 그런데 집을 빚을 내서 샀든 주식을 빚을 내서 샀든 어차피 빚입니다. 빚이라고 하는 것은 똑딱똑딱 시간이 흘러가면 이자를 내야 됩니다. 근데 이자를 내는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나의 월급에서 나옵니다. 나의 영업소득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내 월급은 늘지 않습니다. 늘어도 조금 늡니다. 그 다음에 내가 버는 돈, 장사에서 버는 돈도 장사가 잘 안 돼서 늘지 않습니다. 늘어도 조금 늡니다. 그런데 이자는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이러면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축적되게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축적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빚 때문에 가게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빚 때문에 사업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위기가 닥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위기가 닥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더욱 지금 빚투족이 늘어나고 이 빚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게가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경매가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만약에 주식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가지 않고 폭락을 할 경우 대한민국은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헤매게 될 겁니다. 따라서 자, 지금 영끌족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20대, 30대가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빚을 얻어가지고 집을 샀다고 그래서 영끌족이라는 건데요. 집을 사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마음 편하게 살기 위해서, 내 가족이 그야말로 이 보금자리 속에서 마음 편하게 살기 위해서 이 집을 산 건데 오히려 집이 이것이 우한덩어리가 되고 그야말로 집 때문에 가정의 평지풍파가 일어날 수 있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영끌이라고 하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님을 이제 확실하게 또 알게 되는 겁니다. 물론 집값이 조금 올라가 가지고서 그래서 좀 위안을 삼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빚이 많아지면 말이죠. 집값을 금방 팔 수도 없는 것이라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오히려 계속해서 이자만 내는 구도가 되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말이죠. 내 집을 사지 않았을 때 그럼 전세라도 얼마든지 편하게 얻어 살 수 있다면 집을 안 사도 되는데 지금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펼치는 정책이 전세를 씨가 마르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월세를 폭등시켰습니다. 따라서 결국 월세를 내든 아니면 집을 사가지고 이자를 내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자를 안 내면 월세를 많이 내야 되니까 어차피 그게 그거다. 그럴 바에는 또 내 집을 사는 게 낫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젊은이들이 영끌족들이 딜레마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을 산 사람은 이자를 많이 내야 되고 또 집을 안 산 사람은 월세를 많이 내야 되니까 이거나 저거나 어쨌든 간에 지금 월급 받아가지고 집세 내든 이자 내든 내고 나면 가처분 소득이 없어가지고 가게가 여행을 한번 가거나 또는 외식을 한번 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말이죠. 결국 국민들이 불행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이 나라는 반도체가 어떻고 자동차가 어떻고 하지만 사실상 국민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보면 오히려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국민들의 삶은 핍박해 지금 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정치를 못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갖다가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쇼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돈 퍼져가지고서 결국 돈 풀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마치 약을 주듯이 말이죠.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이건 땜방식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영끌족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한계상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강실업TV입니다. 강실업TV는 여러분들에게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이것을 같이 지킬 것을 또 요청드리고 강실업TV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강실업TV입니다.